맞습니다. 회사가 뭐 공식 입장으로 뭐 내긴 했었죠. 예. 네, 그래서 뭐 책임자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건 물론 이제 기미가요 방송에 대한 부분에만 국한된 거지만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경위를 파악을 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때 사표를 냈다라고 해서 국회 결산에 출석하지도 않았던 편성본부장이 네. 다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에? 와. 아, 그 얘기 좀 사표 해주세요. 냈다는 얘기는 들으셨던 거죠? 예. 아니요. 전 그 얘기도 못 들었었습니다. 예. 그때 일단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광복절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가느냐를 최종적으로 총괄해야 되는 사람은 네. 편성 본부장이고 이거는 방송법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보면은 편성 책임자가 편성 본부장으로 해서 고지가 나갑니다. 아침 네. 방송 시작을 할 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갔냐를 결산 때 따져 물으려고 국회의원들이 했었죠. 예. 근데 그때 그 광복절 방송 참사 직후에 편성 본부장이 사의를 밝히고 예. 출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결산 과정에서도 박민 사장이 국회의원들께서 편성 본부장 불러라 이렇게 하니까는 사의를 표명해서 지금 출근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런 거 어디냐 아직 그 수리 안 됐으면 편성 본부장인데 출석시켜라라고 했는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라고 해서 그날 출석을 안 했어요. 예. 국회 출석. 네. 그런데 9월 추석 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호련히 출근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또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그 조직 운영을 이렇게 박민 사장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시끄러우니까 잠시 좀 조용히 좀 있어. 그리고 조용해지면 다시 나와.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그 이후에 뭐 책임을 규명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아직 뭐 조치도 없고 예. 어쨌든 편성 본부장은 그게 시끄러워졌었기 때문에 본인의 사의를 밝혔는데 네. 결산 지나고 나니까는 그냥 다시 또 출근해가지고 업무 보고 있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네. 이런 게 지금 뭐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KBS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제작 일본부 팀장단 16명이 지금 보직 사퇴를 했고요. 기술본부 제작기술센터 팀장 53명도 보직 사퇴를 네. 했습니다. 이게 줄줄이 보직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이기도 한데요. 지금 사내 분위기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네. 그 책임급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사표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그 사퇴를 하면서 사퇴의 변에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힌 거는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 2달 남은 사장이 단행한 조직 개편, 네. 조직 계약에 반발해서 지금 사퇴를 하신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제작일본부의 시사교양 피디들 같은 경우에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본부가 아니라 보도본부에 보내서 예. 기자들의 데스킹을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타이트하게 이제 예. 프로그램을 감시 감독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예. 이건 사실 예전에 한번 추진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미 안 맞다. 제작 네네네네. 시스템 자체가 예. 다르기 때문에 안 맞다라고 해서 한번 실패를 했는데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거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현장에 대해서 사장이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통폐합시키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업무가 이질적인 업무들이 합쳐지고 이러다 예.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반발이 있으면서 박민 사장이 KBS 기술 조직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런 식의 조직 계약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발하시면서 팀장들이 사퇴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팀장들이 사퇴를 하신 것이 단순히 조직 계약에 대한 반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민 체제의 균열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크게 보면은 회사 안에서 국장급이 있고 부장급이 있고 팀장급이 있어서 팀장급은 어떻게 보면 회사 보직 간부들 중에는 제일 말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업에서 뛰는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그렇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무리 망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야 방송은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일은 해야지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동료들을 다독이고 응원하면서 이제 하면서 일을 만들어 왔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이상 팀장하지 않겠다. 이 말은 더 이상 박민 사장이 KBS를 망치기 위해서 내리는 지시 명령을 받지 않겠다라는 네.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균열이 예. 이제 뭐 시작이 됐다. 사실 그 전부터 네. 보였던 조짐들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네.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더 이상 KBS 내부에서 방민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방민 체제에서 간부 자리를 한다든지 자기가 개인적인 사익을 취할 게 남아 있는 사람들 빼고는 더 이상 방민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KBS 내부가 상당히 이제 그 요동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8월부터 수신료 분리 그 징수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 보면 미납 가구 미납률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 와중에 고위 간부들의 업무 추진비는 또 한도 인상을 했더라고요. 네네. 박민 사장이 33% 인상했습니다. 이게 박민 사장하고 자기 지도부들은 다 올렸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취재 기자들 뭐 이런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또 동결 또는 하락인 네네. 것 같더라고요. 어제 MBC 보도에서 저희 회사 직원들 업무 추진비 현황이 공개가 됐는데 글쎄요 사장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비슷한 동종업계의 동료들이 봤을 때 야 진짜 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짠물. 네. 아 그런데 이 사실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자신이 회사 지금 경영 수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긴축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본부장들은 임금을 30% 반납을 했거든요. 저는 이건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아니 KBS를 망치러 온 사람들이 제대로 월급 받으면서 KBS 망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런 사실 당연한 거고 네. 오히려 뭐 내부에서는 아니 30% 삭감이 뭐냐 전액 반납을 해야지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결국은 줄어든 급여를 업무 추진비로 벌충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사장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업무 추진비 인상한 게 1년치로 치면 한 960만 원, 예. 부사장하고 감사는 720만 원, 그다음에 본부장은 한 600만 원 정도 이제 더 쓸 수 있게 네네네. 됐더라고요. 결국은 임금 삭감하겠다라고 쇼를 해놓고 업무 추진비 인상해가지고 벌충해갔다. 벌충한 거죠. 이건 네. 양심이 없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보도가 되면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제가 보기에는 박민 사장도 오래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18일에 있을 시민문화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앞서 말씀도 주셨지만 지금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MBC는 좀 빠르게 나왔던 것 네네. 같은데 KBS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MBC 박문진 소송에서 대통령하고 방통위가 이제 한 방 맞아서 그런지 이제 계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공교롭게도 MBC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도 배당을 받아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항고를 했는데 이 항고가 기각돼도 또 재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결과가 좀 늦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법원의 일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뭐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저희들이 좀 보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건 10월 18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저희들이 내부 구성원들이 이 투쟁을 하면서 제일 좀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KBS의 투쟁, MBC도 마찬가지지만 공영방송의 투쟁은 항상 시민사회와 같이 해왔고 시민사회에서 지원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어서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가졌는데 시민사회가 KBS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으신데 이런 걱정들 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사회는 KBS를 바로 세우기 위한 KBS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라는 것을 10월 18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문화제에 오셔서 꼭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응원하신다라는 거 보여주시면은 저희 구성원들도 더 힘이 나서 정말 KBS를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제대로 세우는데 더 힘내서 투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KN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싸우기로 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KBS 직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네, 주셨고요. 예. 고생하고 국민들이 응원할 때 일찍 움직이셨어야 됩니다. 힘내세요. 총파업 갑시다. 조금 늦은 행동 아닙니까? 이런 의견들 올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예,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어려운 난국을 또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런 KBS 구성원들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박민의 KBS여서 우리가 비판 많이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언론노조 구성원들 여러분들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이 정말 엉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조만간 TBS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을 계획인데 공영방송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